11월 13일 시황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브리핑, 관심 있는 종목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3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2%, 코스닥도 2%가량 하락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코스닥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거의 3중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3중 바닥을 만들었고, 이 3중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고 예상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 정도권, 672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8월 5일에 그날 완전 팬데믹 정도의 그게 왔었죠.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지막 종가는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의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일 장 초반에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지금 신용잔고가 많이 차 있어서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하락할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폭이 생각보다 맨 처음에 나오고 이 3중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를 해두시고, 제가 장중간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혹은 내일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상 반등이 일어나는 3중 바닥의 구간이기도 하고, 환율이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그 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돌파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달러를 한화로 바꿔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 산 부분들이 뭐 1,200원대 1,300원대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환차익을 거두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자체에 방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국내에서 정부에서 이제 환율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른 부분인데, 곧 개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3중 바닥을 찍고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 코스피 차트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바닥 구간까지 왔죠. 좀 크게 살펴본다면 이 구간입니다. 좀 코스피는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코스닥은 반등할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신저가 51,000원을 나타내면서, 뭐 우리나라 주식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밀리면 코스피 코스닥도 밀리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약 2,600개 종목 중에서 3일 연속 2,000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거래량 없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겠죠. 그래서 많게는 뭐 40%, 50% 3일 동안 밀린 종목들도 있고, 우리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를 한 종목이 마이너스 한 4%, 5%대 정도 구간에 있는데 훈방에 있는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자리는 아니고, 제가 왜 그 부분을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차트상 그리고 국내 증시상 계속적인 하락이 10일, 뭐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반등을 계기로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재료가 있고 차트상 좋은 자리를 매수해 가야 되는데 바닥이 어딘지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인 시가, 그 다음에 종가에서 각각 한 10% 10% 정도씩 매수를 한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해서 또 그 다음날 또 모아가고 하다 보면은 평균 단가가 잘 맞춰질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의 유플렉스도 보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고가에 메타가 그 VR 오니언스 출시를 했을 때도 이만큼 상승을 했다가 지금 기간 대칭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만큼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폭만큼 파동이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고, 원래는 시장이 좋았다면 지금쯤 어느 정도의 이 지점쯤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3일 정도 밀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나머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으면 분명히 시세까지는 회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왜 매수를 했냐면, 다른 종목은 원래 가격으로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더딜 수가 있는데,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유플렉스는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다. 그래서 유플렉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료 매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단기성 매매가 아닌 연속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고팔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뭐 낙폭과대 지점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흥구석유도 지금 평균 단가가 나쁘지 않게 괜찮게 가고 있고요. SG도 오늘 매수를 했는데 보합 수준에서 약 1% 정도 수익권에서 끝났습니다. 단일까지 좀 밀리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기에는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종목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또 예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막 밀리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뭐 뉴스거리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뭐 증시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다, 뭐 외국인이 다 도망갔다, 뭐 이런 기사거리가 계속 나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도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불안할 때
우리는 아무 조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사야 된다. 근데 무작정 사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그냥 뭐 누가 사니까 또 따라 사고 이렇게 되면 또 따라 사다가 물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정을 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월화수는 좀 답답할 수 있더라도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는 남들은 이제 본전가가 왔을 때 우리는 수익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온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월화수 못 벌었으면 어떻습니까? 월화수 모아갖는 금액 목요일 금요일 날 터지면은 4, 5일치 했던 거 한 방에 만회가 되니까 원래 주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시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장 초반에는 좀 밀릴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장 초반에도 반대 매매가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지금 신용미수를 쓴 사람들이 고가에서 이런 식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신용미수가 걸리면서 뭐 3개월, 4개월 못 버틴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꽉꽉 채워서 산 사람들이 반대 매매에 걸리는 거죠. 저도 뭐 신용 매수를 조금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반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그 시황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 보신다면 자 지금 추세대 안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파동 추세대를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 정도 되면 하락률이 6% 7%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3일 동안 이 정도 구간 빠졌죠. 이 정도 구간 빠졌는 금액 자체가 자 한 8%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빠졌는 만큼 빠졌고 다른 종목들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도 상승이 한번 나오면 충분히 이런 60일선까지는 터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가 15,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60일선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5% 이상 수익은 무조건 챙길 수가 있고 저는 좀 목표가를 상향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또 꼬리가 나왔다가 또 조정을 받다가 반드시 이 종목은 날아갈 것이다. 왜냐? 아직까지 트럼프 테마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올겨울 너무 추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유 관련주,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테마 자체가 엮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파동에너지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만큼 상승이 있으면 그 폭만큼 하락이 나오는데 하락이 나오는 구간 동안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 폭만큼 상승했는 이 폭만큼 기간 조정이 이만큼 길게 나온다는 거죠. 그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관련주에 대한 재료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 때 딱 걸쳤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그 다음에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제 주장이 맞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폭등이 한번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G 넘어가겠습니다. SG 오늘 매수를 했는데 평균 단가가 3,245원입니다. 자, 10% 매수를 했는데 추세대 안에 딱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내일 밀리면서 이 추세대 밑에까지도 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추세대까지는 좀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 추세대가 꺾이면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추세대가 꺾이면 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꺾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서 결국에는 이 전고점 터치를 하고 그 앞에 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고점까지는 가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오늘 그 SG 관련주가 SG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서 2등입니다. 2등. 1등이 뭐냐면은 SY스틸텍. SY스틸텍은 장중 9%까지 상승을 하다가 7%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SG도 같이 달려줄 줄 알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같이 따라가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밀리는데 반드시 반등을 주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고 팔고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좀 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소파동 추세대를 좀 각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조정이 좀 심하죠. 이만큼 또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사는 사람들은 또 한 20% 정도 물려있는 그런 상황일 건데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 전고점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신문에 보면 뉴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러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250만 원, 뭐 123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달러 환율이 얼마냐면 1400원이 돌파됐습니다. 그러면 10만 달러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 그 부분이 좀 안 붙기도 하고 가미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400만 원까지 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1,400만 원까지 간다는 소리는 지금 퍼센테이지에서 비트코인이 1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 전고점에서 최고점까지 10% 정도가 남아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10만이 찍히게 됐을 때 우리 기술 투자도 이만큼 갔다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모아가면 단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정고점 터치를 할 것이다. 지금 코인에 돈이 들어온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극초반에 코인 했을 때 한 7, 8년 전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코인 돈이 막 들어왔을 때 산타랠리는 12월부터였습니다. 12월부터였고 지금은 돈이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막 비트코인이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200만 원까지 갔을 때 내가 1200만 원대 보고 코인들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때 우리는 많이 올라갔을 때 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쯤이 아마 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부분이 된다. 이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델릭스. 좀 밀렸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밀리긴 했지만 이 박스권의 저점, 큰 박스권이죠. 이렇게 지금 사고 팔고 피델릭스는 원래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원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왜? 뭐가 남아있냐면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중국에서 돈을 풀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2천조를 부양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하고 반도체 육성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반도체가 이제는 그 중국이 독립을 합니다. 왜냐? 관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삼성전자도 미국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TSMC라든가 아니면 그 잘 알고 있는 갑자기 그 미국 주식 중에 대장주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반도체 수출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힘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삼성전자가 납품업체가 중국 쪽이 많았는데 중국 쪽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매출처인 중국에 납품을 못하니까 삼성전자도 좀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냐? 반도체를 자체적인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중국 반도체 기업이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넷피셜이 아니고 오피셜입니다. 실제로 중국 관련주가 피델릭스하고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피델릭스도 조만간에 좀 지수가 안정이 되고 또 중국 재정책 정책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상승을 할 것이다.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성 재료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우진엔텍 오늘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긴 하던데 9%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6% 빠졌습니다. 그러면 합이 고가에서부터 하락까지 15%가 빠졌다는 소리인데 제가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고 팔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고. 이게 쭉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원전주도 요 구간 이제 21,000원에 매수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왔죠. 21,000원에 사야 됩니다. 이제 21,000원부터 요 구간에 이제 사가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왔는데 원전주는 한 번 더 꺾일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3일 우선 협정 재공시 기한에 대한 악재는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끝났고 15일까지 그 이의신청 기각 후 재신청 악재 발생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요. 또 정부에서 그 원전에 대한 부분 예산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큰 악재들이 일단 없어지면서 시세 차익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조정을 거치다가 트럼프 영향, 그 다음에 원전 또 SMR에 대한 재료로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우진혜택도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톤. 자, 게임 관련주인데 내일 호재가 있거든요. 내일 호재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뭐 매수를 안 할 거지만 지금 매수를 뭐 돈이 있어서 매수를 했겠지만 파동 추세대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일 한번 쏘지 않을까. 어디까지? 뭐 일단은 111선은 꺾였으니까 111선까지는 가주겠죠. 지스타 호재가 있으니까.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하자. 그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유플렉스. 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모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오돌이 단타를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단기 스윙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우하향 추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어제 들었어요. 자, 우하향 추세는 맞습니다. 소파동 추세대에서. 근데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이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파동에 대한 기간 조정이 당연하게 이어져 오는 거고요.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3일 동안 시장이 밀리면서 원래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날아가야 될 자리에 밀렸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 재료가 있으면 여기서 뭐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소파동 추세 때 뚫고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3일간 밀려버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렇게 우리가 3일 동안의 평균 단가를 매일매일 모아갔으면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돼야 됩니다. 맞죠?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3일을 샀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여기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만약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돌이가 떴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오돌이 따라잡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돌이에 따라잡는다 치더라도 비중을 지금 60%나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때 뭐 60%한 방에 매수를 하겠습니까? 쫄려가지고 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3%, 5% 수익 먹고 빼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추세대를 바꾸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는 알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모아가다가 단기 스윙으로 접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파동 추세대를 뚫고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평균 단가를 모아간 겁니다. 단타로 접근을 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소파동을 뚫는 거를 확인을 하고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뚫고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균 단가를 잘 모아간 다음에 소파동을 뚫고 쭉 상승해가지고 이까지 치고 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전략 매도를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안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제 말이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금요일 종가에는 그 시장 상황을 보고 전략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콤도 오늘 자 5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5분 차트 때 이만큼 밀렸다가 상승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 장 초반에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 잡으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112일선에 부딪히는 부분이었거든. 자 여기 부딪히는 부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안 샀어요. 시장이 너무 밀리길래 샀었어야 되지.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적어놓지 않습니까? 단기로 대응을 하자고. 그러면 샀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밀렸는데 지금 추세 때 괜찮아요. 라이컴도 자율주행 관련주, 스페이스X, 6G 재료가 남아있고 11월 9일에 또 6차 발사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슈팅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전고점 터치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컨택. 자, 파란색 선 끊었는데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죠. 이 부분에서 컨택은 아마 내일 19일 전까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 시장이 밀려서 같이 밀렸는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시장이 밀렸을 때 8%, 10% 이렇게 빠졌을 때 반등을 하면 2%, 3%가 올라가는 게 답니다. 그죠? 근데 재료가 있는 종목들, 힘이 강한 종목,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회복을 다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여기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눈에 익어요. 자, 그다음 보령도 모아가시면 되겠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령도 9,900원까지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9,900원까지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여기 꼬리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1,800원부터 1,800원, 1,700원, 1,600원, 1,500원, 1,400원 이런 식으로 10분할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매수권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아갔다면 지금 평균 단가가 괜찮을 것이다. 저는 지금 평균 단가가 11,500원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단타를 치려고 잠깐 접근을 했다가 일부는 팔고 일부는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수권에 있는 종목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오팩트는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힘이 들어오게 되면 제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도 지금 추세 자체가 괜찮아요. 아직까지. 자,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선 관련주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맞죠? 왜냐? 시장이 밀리니까 당연히 밀리는 거고 시장이 회복을 하면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빨리 회복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힘이 없는 종목들은 시장이 밀렸을 때 8%, 10% 하락하고 상승 나올 때는 2%, 3%밖에 안 올라가지고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힘이 있는 종목들은 빠질 때 그만큼 빠지더라도 빨리 회복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기에 나온 종목. 지금 검색기에 있는 종목이 다 털렸어요. 지금 다 밑으로 빠졌습니다. 한 종목만 남아있던데, 유니온. 자, 이 종목.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히토류가 뭐냐면 우리가 금속 광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광물들이 있어요. 이런 광물들이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에 쓰이거든요. 근데 그 광물들이 중국에서 70% 이상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중국 관세를 올려버린다. 이렇게 되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니온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그 트럼프도 중국 제재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미국에서 중국 제재를 계속 하겠다. 그렇게 되면 히토류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다시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 6% 8% 밀렸지만 다른 종목은 2% 3% 회복할 때 이 종목은 다시 8% 10% 회복한다.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24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편집 없이 안 쉬고 녹화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언변 능력도 많이 는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고 시장을 그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